7장 6절 역함수의 미분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함수 미분법은 조금 전에 배웠던, 지금 막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자, 역함수 미분법 별 표시해 놓을까요? 워낙 중요한 미분법입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중요한 미분법이라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역함수 미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대1 대응이란 말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x에서 y로 보내는 대응관계가 있어요. 이런 대응관계가 있는데 여기가 정역이고 여기가 공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쪽으로 대응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때 대응시킨 값을 fx로 놓고 얘네들을 y의 원소랑 하나씩 대응을 시켰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정역이죠. 벤다이그램으로 본다면 이쪽이 정역이라 하고요. 이쪽을 공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정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상을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상들을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우리가 치역이라 얘기를 합니다. 레인지라 합니다. 따라서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에요. 치역은 집합으로 표시한다면 x 전체 상이기 때문에 f 대문자 x라 표시합니다. 공역은 y라 표시하고요. 그래서 그림을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fx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진부분 집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치역과 공역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만약에 어떤 함수가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경우를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로의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만일 fx하고 y가 된다면 f를 위로의 함수라 합니다. 온투 펑션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역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원소 x1과 x2가 정역 안에 있는 두 원소의 x1, x2가 일반적으로 함수는 서로 다를지라도 함수값이 같아도 상관없어요. 함수의 정의는 정역 안에 있는 각 원소에 대해서 y값이 하나만 정의되면 돼요. 이 원소에 대해서 하나, 이 원소에 대해서 하나만 정의되면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림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두 x1과 x2에 대해서 fx1하고 fx2가 같아도 함수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1대1 함수를 약속할 거예요. 같아도 된다. 이 함수는 같아도 되는데 같은 경우를 뺀 나머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상도 다른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를 상이라 합니다. 상, 이미지라 합니다. 자, 이미지, 상이라 얘기를 해요. 요 하나하나를 그 상이라, x의 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얘를 원상, 상대적으로 얘를 원상이라 합니다. 프리이미지. 우리말로 이제 원상, 얘를 상이라 말했기 때문에 원상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원상이 다르면 상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요거이면 f를 우리는 하나가 하나씩 같아요라는 얘기로 하나가 하나씩 같다는 뜻으로 1대1 함수라 얘기를 합니다. 원투원 펑션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어떤 함수 f가 위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위로의 함수이고 1대1 함수이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고 있을 때요. 위로의 함수도 되고 1대1 함수가 된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는 함수이면 f를 1대1 대응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 1대1 함수라는 말과 다른 말이에요. 1대1 대응, 원투원 커리스폰던스라는 말의 의미는 원투원 펑션과 and onto 펑션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함수는 보통 이제 전사함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1대1 함수는 단사함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많은 책에서 이 말을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1대1 대응은 전단사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말을 이제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1대1 대응이라 정의랍니다. 대응이란 말과 함수란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럼 우리의 관심은 이제 7자 6절의 학습 주제는 바로 이 1대1 대응을 다루려고 합니다. 즉, 치역과 공역이 같은 위로의 함수이고 정역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가 공역 안에 서로 다른 원소로 대응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벤다이그램으로 다시 그려서 살펴본다면 이런 말입니다. x에서 y로 보내는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면 이제 정역 그리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여기에서 서로 다른 x1과 x2에 대해서 그 상이 서로 다른 값을 갑니다. 얘를 y1, 얘를 y2라 놔봅시다.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 얘기를 합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역과 공역이 서로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 안에 공역 안에 원소가 만약에 y 프라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프라임은 도함수를 뜻하는 기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y1이라 할게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의 안에 있는 어떤 원소도 y1하고 대응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이건 함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를 피하려고 위로의 함수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정역과 공역 이렇게 있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즉 이 안에 어떤 원소를 선택하더라도 항상 정역의 원소랑 대응이 되고 있고요.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는 상태, 1대1 대응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의 원소가 F에서 오른쪽으로 대응이 됐다면 정확하게 하나가 하나씩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원소도 당연히 이 왼쪽에 있는 원소랑 대응이 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왼쪽으로 대응시키려고 합니다. 이 원소를 G라 표시한다면 이 Y1은 이 대응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 X1하고 다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GY와는 당연히 X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대응 관계로부터 Y2는 정확하게 이 대응 관계로 다시 넘어가서 GY2는 다시 X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대1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G를 F의 역함수라 말할 생각인데요. 다음 같은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번호 없이 그냥 바로 쓸게요. 자, 이제 fx 이퀄 y일 때 gy는 이퀄 x가 되는 이런 관계예요. 요거일 때 같은 x 같은 y예요. 요거이면 우리는 이제 뭐라 할 거냐면 이 g를 f의 역함수, 물론 f가 1대1 대응해야 돼요. f가 1대1 대응이고 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하에서예요. 이거일 때 이거이면 G를 F의 역함수라 말합니다. 인버스 펑션, 인버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G를 F의 역함수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다시피 X 있고 여기 y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요걸 여기다 대입을 해 볼까요? 그러면 x들 여기다 대입하면 f 자, 이제 gy 그냥 y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한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럼 g y 대신에 fx를 대입하니까 이퀄 x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는 당연히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함수란 말의 의미는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잖아요. 이거 괄호가 우선이에요. 역함수를 먼저 하고 F를 나중에 하든 F를 먼저 하고 역함수를 나중에 하든 간에 자신은 자신으로 대응되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역함수를 먼저 했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먼저 갔다는 얘기고 다시 F를 했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원소가 다시 왼쪽으로 오면서 자기 자신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F가 먼저니까 여기 있는 원소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G에서 다시 왼쪽으로 왔더니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G를 F의 역함수라 물론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쓰면 G를 쓰는 순간에 F의 역함수란 말을 같이 써야 되잖아요. 말을 계속 수식어를 붙여줘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한눈에 딱 봐도 아, 이게 F의 역함수네 라는 기호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호를 새롭게 약속해서 F 인버스로 나타냅니다. G라는 기호 대신에 F 인버스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F의 역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인버스라는 기호는 수학에서 여러 용도로도 사용합니다. 2의 인버스는 2분의 1의 뜻이고요. A가 0이 아닐 때 A의 인버스는 A분의 1, 즉 인버스가 역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같은 두 가지에서 사용하는 인버스는 역수의 뜻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선형대수편에서 행렬을 다룰 때 얘는 결코 행렬의 역수를 나타내지 않아요. 행렬은 나눗셈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 인버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화 문자처럼 역수의 뜻이 아니라 그냥 역행렬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나타낼 때 F 인버스는 F분의 1과 구별합니다. 얘는 정의는 돼요. 어떤 함수의 역수란 뜻이에요. 정의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fx가 x일 때 x분의 1은 직각삼각선이라서 정의는 되는데 역함수랑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는 될지라도 서로 다른 말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역행렬과 함수의 역함수일 때는 그 자체의 고유 기호예요. 이런 역수의 뜻을 담고 있지 않으니까 수나 문자처럼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역함수가 F 인버스라는 기호로 표현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어떤 함수의 구조를 좀 더 쉽게 이해하자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독립변수를 수평축에다가 그리고 종속변수를 y축에다 표현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자, 어떤 함수가 y는 이퀄 fx가 1대1 대응이라면은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여기 있는 원수 x는 대응을 시켜서 y로 갑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x는 fx에 대해서 이게 함수가 f잖아요. 그래서 y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g에서 다시 x로 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변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요. 자, 화살표로 이렇게 가서 자, x에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역함수의 그림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얘기인데요. 역함수의 의미를 같은 함수를 그려놓겠습니다. 같은 함수를 그려놨을 때 여기 똑같이 y를 써놔요. 여기를 x라 쓸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독립변수였다고 하고 여기가 종속변수였다라 한다면은 이제 역함수의 개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 여기가 이제 같은 y를 쓰고 같은 x를 썼지만 오히려 역함수는 여기를 독립변수 축으로 보는 거고 여기를 종속변수 축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y를 g에서 x로 보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 y를 g에서 x로 보낸다는 얘기니까 gy equal x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독립변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 y equal fx에서는 x가 독립변수, 그리고 여기가 종속변수인데 역함수에서는 여기가 독립변수, 여기가 종속변수예요. 아, 얘는 똑같은 함수니까 그대로 씁시다. 혼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y equal fx를 쓸게요. 여전히 x는 수평축, y는 세로축이에요. 대신 얘는 여기가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x에서 y로 갔다가 y에서 다시 x로 오면 제자리로 온다는 얘기예요. 또한 y에서 x로 갔다가 x에서 y로 가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써놨던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관습적으로 독립변수를 수평축, 종속변수를 세로축에다 많이 쓰거든요.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세로축을 독립변수로, 가로축을 종속변수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우리가 교재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에서 가격함수가 독립변수고요. 수요가 바로 그 종속변수가 되는데 가격이 세로로 돼 있고 수요가 가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학에서 사용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하고는 역할이 바뀌어져 있는데요. 자, 보통 이제 수학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루기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역함수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y는 이퀄 fx의 역함수는 분명히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 역함수라는 개념은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g잖아요. g에서 y를 x로 보내요. 근데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처럼 y가 이제 독립변수인데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세로축에. x가 종속변수인데 보통 관습적으로 여기를 독립변수를 많이 썼는데 지금 역함수 입장에서 여기가 종속변수가 된 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기호표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독립변수를 수평축, 종속변수를 세로축에다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즉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독립변수를 우리는 암암리에 x라는 문자로 많이 써요. 그리고 종속변수를 보통 암암리에 y라는 문자로 많이 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얘를 표현할 때 다음 같은 새로운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뭐냐면은, 자, 이제 문자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y는 이퀄 f 인버스 x, 역함수라는 개념을 자, 이렇게 써서 표현하기로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y가 독립변수, x가 종속변수인 거를 관습적으로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로 쓰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y = fx의 역함수를 이렇게 바로 쓸 생각입니다. 앞서 얘기했었죠. f 인버스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y는 f 인버스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아까 그렸던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y = fx에서 자, 이제 여기가 x고 여기가 y였었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독립변수를 세로축이 아니라 여기다 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종속변수를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에다 놓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서로 바꾸는 거니까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여기가 1로 오고 얘가 1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똑같은 y = fx예요. 그런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위치를 바꿔놓은 이 y =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걸 이렇게 축을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이 여기다 이렇게 그리지 말고 약간 밑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리려고 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종속변수가 이쪽으로 오는, 즉 한 평면에 y = fx도 그리고 y = f 인버스 x도 함께 그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y = x에 대칭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앞으로 y = f 인버스 x라 놓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그냥 이렇게 바꿔서 보면 역함수도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는 기호 표기가 있다 보니까 이걸 바꿔놓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바꿔놓으니까 이 하얀색 그래프가 y = fx고 이 노란색 그래프가 y = f 인버스 x, 여전히 여기가 독립변수를 뜻하는 x로 여기를 종속변수를 뜻하는 y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언제나 y = x라는 직선, 이 직선이 바로 y = x예요. 역함수는 y = x의 대칭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요점의 좌표가 x, y였다면 그의 대칭이 되는 점은 y, x로 표시가 됩니다는 얘기예요. 대칭점입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이제 아주 이해하기 쉽게 됐습니다.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원래 함수를 대칭을 그려놓으면 그게 곧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가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역함수란 말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y = f 인버스 x는 노란색, y = fx는 하얀색 그래프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잘 보고 역함수가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통 수학에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경제학 분야에서는 반대로 세로축을 독립변수, 가로축을 종속변수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급곡선을 그려놓은 형태가 되는데요. 자, 수요곡선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수요곡선은 자, 여기가 프라이스 가격이에요. 여기는 디맨드, 그래서 여기는 수요를 나타냅니다. 보통 이제 이게 수요곡선, 이게 공급곡선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격, 수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가격, 수요 이렇게 결정이 돼요. 보통 이제 우리 책에서는 QD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수요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가격에서 자, 수요곡선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얘가 가격을 나타내는 독립변수가 여기 있고 얘가 수요를 나타내는 수요가 종속변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부분을 역수요 함수로 해서 바꿔서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P는 이퀄, 가격은 이제 가격을 결정할 때 수요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가 중요한 의미는 경제학 분야에서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정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리 별 표시해 놓을까요? 바로 역함수 미분법 공식입니다. 역함수 미분법 공식은 조금 전에 배웠던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쉽게 증명이 가능한
정리예요. 자, 어떤 정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가 구간 i에서 역함수를 갖는다고 하고 i 안에 있는 한 내부점에서 f가 미분 가능하고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여기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한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면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우변처럼 원래 있던 함수의 도함수의 역수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앞서 여기다 설명했던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함수가 바로 y는 equal gx였었죠. y는 equal fx였었죠. 처음에 아까 여기다 그렸던 벤다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거꾸로 가는 것은 이제 x는 equal gy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y 대신 이걸 대입해요. 그럼 x는 equal g fx 이렇게 되죠. 이제 이 식의 양변을 합수함수 인법을 조금 전에 배웠으니까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좌변을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고요. 우변 미분합니다. 당연히 합성되어 있으니까 합수함수 인법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를 미분해서 곱합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것은 한 점에서 계산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1은 equal g 프라임 f. 자, 이제 여기 x 대신에 x제로를 대입해요. 여기는 f 프라임 x제로가 되죠. 그런데 fx제로가 y제로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y제로가 되고요. 곱 f 프라임 x제로예요. f 프라임 x제로가 0이 아니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 0이 아니니까 두 개 곱해서 1이니까 얘도 0이 아니에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 프라임 y제로는 f 프라임 x제로 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래서 g 프라임 y0는 f 프라임 x0의 역수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것을 우리는 이 g가 f의 역함수였잖아요. 역함수 미분법이라 합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보다시피 원래 함수의 도함수의 역수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제 6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f는 이와 같이 9차 다항 함수입니다. 되게 복잡하지요? 자, 여기에서 0을 대입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8이 나오는데요. 이 g가 f의 역함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9차 다항식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역함수를 구하려면 문자를 먼저 바꿔요. 바꾼 문자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9차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고 컴퓨터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사실 필산으로 구하기 어렵죠.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이제 우리는 g가 f의 역함수일 때 g 프라임 마이너스 8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면 f'의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y0는 x제를 넣었을 때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y0는 x제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에요. 자, 여기가 y0잖아요. y0가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얘기는 x0가 이게 x0고 이게 y0라는 얘기니까 x0가 0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계산하면 충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0에 해당되는 x0였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죠. 다항함수의 미분이니까 f'을 계산 간단하게 f'x, f'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27, 3구 27, x의 8승, 3x의 제곱, 마이너스 2루 12x 플러스 10이잖아요. 이 함수에다가 x 대신 0을 다 대입하니까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함수는 구할 수는 없었을지라도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방금 전에 증명했던 역함수 미분법의 원리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역함수를 구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도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구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1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도함수를 역함수 인법을 이용해서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인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7번. 자, y는 equal 루트 x의 역함수는 x는 equal y의 제곱이죠. 문자를 바꾸고 제곱하면 이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거는 그냥 제곱해도 그냥 구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냥 양변을 접해서 x를 y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이제 요거 임으로 그러면 이제 도함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잖아요. dy dx를 구하는 거 라이프니츠 기호평이나 라그랑지 기호평이나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dx dy의 역수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걸 대신에 이걸 쓴 거고 이거 대신에 이걸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건 미분해요. y에 대해서. 그럼 2y. 근데 y는 뭐예요? 루트 x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루트 x 미분하면 2배 루트 x분의 1이잖아요.
이와 같이 해서 역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도 예제 17번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7장 7절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